세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줄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이성준 서울시립대 책임 입학사정관이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성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시립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금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서울시립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이 있다면 어떤 학생일까요?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탄탄한 기본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이런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 학생들 중에 저희 시립대학교와 맞는 어떤 이런 학생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립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 학년도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준 입학사정관님께서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키워드 먼저 첫 번째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입니다. 두 번째 학업 잠재 사회이고요. 세 번째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네, 3가지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입니다. 대부분 대학은 대학 전체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학부과별로 독립된 인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은 학업, 잠재, 사회 역량에 따른 평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모집 단위별로, 전공별로 하나하나 좀 풀어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또는 지원을 결심했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우리 입학사정관들에게 본인의 장점을 잘 어필해야 하니 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반드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집 단위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해서도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많은 대학의 4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4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이 지원 동기 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원 동기 또는 누가 봐도 정말로 이 대학 이 학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 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화려한 수식어 또는 이렇게 막 꾸민 상태로 본인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좀 진솔하게 자기가 왜 이 대학을 가려 하고 왜 이 학과를 지원하려 하는가를 좀 학생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좀 진솔하게 담백하게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기본적으로 그 학부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과거 전형에서는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니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학부과에 대한 이해를 담백하게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원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자기소개서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저는 이런 활동도 했어요, 이런 논문도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는 학생의 장점이 부각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변화를 써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입니다. 모든 평가 과정에서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하나의 평가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선정할 때 반드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설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작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본인이 겪었던 구체적인 어떤 문제 상황을 좀 보여주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지를 서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작성해 주신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봄으로써 지원자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로는 학업, 잠재, 사회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이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전공 학문 탐구를 위한 기초 학업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설정하고 있고요. 잠재 역량에서는 경계를 넘는 소통과 융합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그다음에 사회 역량에서는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공공의식을 체득한 인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저희 전체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설명인 거고요. 이를 각 모집단위별 학부과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것이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니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서류 평가 방식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 게 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올해부터 바뀐 부분인데요. 2019, 2019학년도부터 일부 소인수 모집 단위, 그러니까는 1명에서 5명을 선발하는 이 소인수 모집 단위만 좀 1단계 선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통해 지원자의 앞에 설명드렸던 학업, 잠재, 사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부가별 인재상을 저희가 모집 요강 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를 해놨으니 반드시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지금 계속 제가 좀 반복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이 학부과에서 필요로 한 그 인재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조가 그냥 자기의 말로, 자기의 입으로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겪었던 어떤 생활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입으로 구체적인 맥락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본인만의 장점으로 내세우면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그 생활을 정말로 그 경험을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교 생활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사실 중심으로 저희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자 자신의 관점, 지원자 자신의 그 생각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 그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작년까지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에서 2019학년도 올해부터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50, 면접 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 그 제시문을 통한 발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진행하기 전에 일정한 제시문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 제시문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는 면접장에 들어와서 풀이하는 좀 그런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 올해부터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서류 평가의 영향이 좀 증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면접 평가의 그 부담감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면접이 쉽다라고 느끼시면 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마지막 단계인 면접에서 분명히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수준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면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좀 면접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면접 대비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면접은 저희가 생각할 때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어떤 생각의 흐름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한번 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라고 해서 그냥 서류에 있는 내용만 단편적인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분명히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어떤 진학하려 하는 그 학부과 전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부과의 기본적인 정보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신 또 질문 하나 해주시죠. 예. 사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서류 평가를 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학업적인 역량도 평가를 하는데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학생부 성적 산출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기에 산정되는 영향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을 분명히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학업 역량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업적인, 지적인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누가 뭐라 해도 교과 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는 교과 전형, 성적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전형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산출 페이지가 올라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이 눈으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대학이 그러겠지만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주요 과목 또 여러 가지 과목들의 성적들이 그래프 또는 표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단위별 인재 상대로 평가를 진행하니 저희가 이제 물론 전 과목의 대부분의 수준도 보지만 학부과별로 설정되어 있는 핵심 교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교과의 내용까지 저희가 잘 파악합니다. 또한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정량적인 부분으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은 정량적인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기본적인 수준을 보고요. 그 외에 학생이 학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시 해서 교과학습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학업적인 특징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 저희 입학사정관의 제일 마지막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이 학과에 들어왔을 때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학생인가 아닌가. 이것을 저희 머릿속에 제일 마지막에 두고 평가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또 두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정재훈 선생님께서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제 질문은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시립대는 이제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인재상, 학과별 인재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인재상을 밝힌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입시에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시립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니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단과 대학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학생들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과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일종의 평가 기준을 학부과별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아마 입시에서의 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평가 기준으로만 보지는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은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나침판으로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렇게 경쟁률을 너무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궁금함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또 바로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통해서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절한 학생인가,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럼 서울시립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서울시립대 지망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장래 희망은 대기공학자 또는 적정기술 개발자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14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5.8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를 진학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지금 입학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15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PR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공학부인 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은 저에겐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잘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듣고 계셨는데요. 이성준 선생님, 우리 학생이 환경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과의 인재상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갖고 있으며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공학적 응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학생. 그러니까는 그 환경 문제에 얼마나 좀 정말로 자신이 정말로 직접 하고 싶은가, 얼마나 그런 열정, 관심이 있는가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적을 보는 부분에서는 특히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과 같은 과목들을 핵심 과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공학과이기 때문에 공학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잠재 역량에 대한 해설, 인재상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입니다. 제가 앞에서 공학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사회 역량에서는 타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학과 안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학생인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 학생인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 해당 전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환경공학부는 2019학년도에 2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쟁률은 13.8대 1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전형 평가 방법은 1단계 2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인재상과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 준비사항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정영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예.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교과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고요. 평균은 1.75등급입니다.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을 받았으며 그리고 3등급을 쭉 유지하다가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상승한 점을 보이고요. 평균은 3등급입니다. 영어는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평균은 1.39등급으로 국수형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볼 텐데요. 국어는 5등급, 수학 가형 7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 1등급, 지구과학 5등급, 화학 6등급, 지구과학 5등급으로 국수단 평균 5.8등급입니다. 네, 상담 자료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교과와 네.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수형과 평균으로 봤을 때 2.14등급인데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6월 대수능 모의 평가가 이제 국수탐 두 과목 평균으로 봤더니 5.8등급이거든요. 확연하게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이 모의 평가 성적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월등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시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어떤 지역적으로 그리고 또 농어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3학년 1학기가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교과 성적에 대한 질문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평가에 대한 질문은 짧게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이 지금 워낙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좀 받기 싫어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가형으로 지금 응시를 하려고 준비 중인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수학 가형의 성적이 5등급에 7등급인 학생들이 나형으로 이렇게 그 응시를 하게 되면 최소 1등급 이상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는데 우리 학생도 수학 가형보다는 좀 나형으로 응시할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 가형을 계속 준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수시로 대학을 갈 생각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낮더라도 공대 지망생인 만큼 끝까지 가형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가형을 계속 준비한다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정시보다는 수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경력과 봉사활동은 흐림이네요.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자세한 비교과도 역시 이제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상인데요. 수상 같은 경우는 제가 흐림으로 놨는데 사실 우리 학생의 수상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수의 그 과학 관련 수상 실적을 보였었고, 그리고 영어라든가 또는 독서, 또 토론 관련 수상 실적이 제법 많다라는 점이 좀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전공이 이제 환경공학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앞에서도 사정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학이라든가 또 물리라든가 이런 과학 관련 쪽도 보지만 수학을 제일 먼저 놨거든요. 그래서 수학 관련 교과에 수상이 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제가 흐림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은 맑음으로 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사실 이 자율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뭐 참여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연 관련 UC 제작이라던가 학생들이랑 같이 그 교과에서의 어떤 멘토멘티 활동도 참여를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율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제가 맑음을 줬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역시 제가 맑음을 줬는데요. 동아리 활동은 3년간 꾸준하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과학 실험 관련 정규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또 전공 관련 자율 동아리 활동까지 역시 3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가 역시 맑음을 좀 줬습니다. 네 번째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흐림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적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우리 학생이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3년간 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2학년하고 3학년 때 그 봉사활동을 살펴보니까 물론 3학년 봉사활동 기록이 아직 끝까지 기록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내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좀 약간 의아하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교내 봉사활동이 없었을까라는 부분인데 1학년 때는 이제 교내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참여를 했고 또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흐림으로 좀 판단했고요. 그다음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고, 특히 진로를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바꿨어요. 그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라든가 또 그렇게 또 진로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활발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점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나타날 것 같고, 역시 대학 전공에 맞춘 그런 활동도 많이 돋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인데요. 독서 역시 굉장히 제가 맑음을 줬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전공과 연계하는 독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그 교과에서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들을 독서를 통해서 만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보호 관련해서 독서를 했다는 점에서 역시 좀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독서를 하면서 이제 토론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더 독서에서 좋은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성준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 살펴보셨을 텐데요. 강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학생의 서류를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공학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이 굉장히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연계열 전체 학생 수가 58명 정도 규모의 굉장히 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환경공학 중 그 중에서도 대기 오염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학생의 의지가 서류 곳곳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또 고교와 자신의 어떤 지역 환경 내에서의 그 구체적인 활동 경험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좀 열악하다라는 어떤 그런 좀 열등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열등감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UCC 만들기, 다큐멘터리 만들기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굉장히 좀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또 본인의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죠. 뭐 개발과 관련된 주제라든가 도로 주변과 산속 눈의 pH 비교 등과 같은 어떤 이런 실험 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미세먼지 통계 자료를 확보하려는 어떤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 과정들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3번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학급 학생들과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학생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할 점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저희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살짝 낮은 좀 수학 성적이 조금 아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라는 환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1, 2학년의 3, 4등급의 수학 성적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와서 전공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약점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 때 2등급으로 소폭 상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좀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큐와 UCC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학생의 적극적인 면은 잘 알겠지만 학업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1번에 학습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활동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이 학업적으로 그 환경공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그 집중했었던 어떤 문제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학생이 물리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앞에서 말씀드린 비교적 좀 낮은 수학 성적이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자기소개서 1번 내용을 어떻게 좀 한번 써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소개서 1번에 좀 학습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기술한 1번은 제가 볼 때 그 1번에 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2번으로 차라리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번에서 좀 하나를 좀 빼고 1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학습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간 환경공학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과 경험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의 학생을 살펴봤던 교사 또는 친구들이 넌 정말 이건 대단하네, 넌 정말 이런 거 정말 열심히 잘했던 친구야 라고 얘기해주는 일들을 좀 구분해서 좀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세심하게 조언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 오늘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님과 이정영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꼭 시립대 환경공학부에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 저희도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